그럼 이어서 두 번째 테마로 비만 치료제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 비만 치료제 이슈는 좀 저희가 어떻게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미국 당뇨병 학회가 개최가 되죠. 이 당뇨병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비만과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는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조금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특히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퍼진다라고 한다면 국내에도 역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뇨병 학회에서 비만이나 대사질환에 관한 최신 자료가 연구 결과를 공개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동안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비만 약을, 그러니까 주사를 맞게 되면 살이 빠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끊게 되면 다시 늘어나는 요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리아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의 주사를 맞게 되면 근손실이 발생을 해요.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손실 역시 발생을 한다라는 것. 그 외에도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요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몸에 어느 정도 적응하기까지는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한계가 지적이 되었는데, 오늘 한미약품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원제약도 역시 그런 이슈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한미약품의 경우 뭐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가서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57만 원 부근에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냐면, 지금이 48만 원 수준이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48만 원에서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41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48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전에 위로 언급을 해드렸던 57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당뇨병 학회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경우는 국내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이슈가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만 치료제를 또 보조해주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회사들 다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하나하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공부방에는 공부하는 시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참여하셔갖고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한미약품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수혜가 잇따라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48만 원 선에서의 대응이 정말 중요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테마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세 번째 테마로는 카지노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 카지노 테마 속에서는 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환율 얘기를 잠시 해드렸는데, 네. 예전에 우리가 일본을 갈 때 일본 가서 놀면은 비행기 값은 남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엔화가 쌌기 때문인데, 지금은 국내로 방한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지노는 환율 수혜주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환율 수혜주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어제 아시다시피 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이 단순히 SK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서 명품을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까요? 전혀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4월 달에 방한이 202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방안을 해서 돈을 어디다 쓰냐면 예전에는 명동에서 가서 썼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소라든가 올리브 영 혹은 무신사에서 많이 썼는데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쓰냐? 아시다시피 여주 아울렛이라든가 김포 아울렛 이런 쪽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요. 김포공항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아울렛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K뷰티도 환율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카지노가 여전히 덜 올라갔다라는 측면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수급이 몰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수급만 몰렸었다라고 한다면 카지노의 경우 지금 현저하게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파라다이스, GKL, 롯데 관광개발을 언급을 했는데, 참고로 이게 강원랜드는 왜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우리는 외국인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국내인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는 강원랜드가 당연히 맞는데, 지금 해외에서 국내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는 이 세 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죠. 실적적인 측면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2만 원 이상 올라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파라다이스입니다. 거기에 부산에 대한 이슈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아마 인천에서 내려갖고 오다 보면 바로 파라다이스가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드롭육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주가가 안 갔다라는 거예요. 사상 최대의 실적입니다. 2025년보다 실적 더 높아져요. 2025년의 실적 주가가 24,000원이었어요. 하반기에만. 그리고 지금은 바닥에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적어도 24,000원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의 무비자 입국을 지속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은 덜 확산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무비자 확산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24,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겠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가면서 올라갈 텐데, 그때 타이밍이 언제인지 공부방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